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가 무엇인가? 우선 문자의 의미를 보면 이게 글이라는 겁니다. 글. 이 문자들이 무엇으로 변화해서 만들어진 게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문보다는 사실은 언어가 더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아니라 언어화. 언어보다 오히려 더 무엇으로 화시키는 게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여러 사람들의 느낌이 한 곳에 시선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언어나 문자 말고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게 오랜 세월 반복 사용하다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인의 문화, 우리말로 하면요, 빛나라의 빛사람들의 문화라고 하는 건 만년에서 수천 년 동안 그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느낌들이 합쳐져서 그 느낌들이 언어나 문자로 남겨지고 사용되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옛사람들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문자가 무엇으로 어떤 형태로 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느낌, 생각, 마음이 여러 사람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지는 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살아온 흔적을 변화한 순서대로 체계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변화한 흔적들을 체계화 시켜놓은 걸 보면서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까? 그걸 32년 전부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나누는 그 방법은 너무 평면적이고 문명적으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그걸 문화적으로 분류를 하면 좀 입체적이 됩니다. 그걸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인류가 변화해 온 거를 정리한 거를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다음 산업화. 그 현재는 이제 IT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멩이를 사용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 돌멩이를 좀 예리하게 만들어서 좀 발전시켜서 사용한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가 불을 피우다가 우연히
구리를 발견해서 청동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쇠를 발견해서 철기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문명이 변화해 온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좀 평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류가 변화해 온 역사를 내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면 이것이 성층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늘인데 여기가 땅이고 여기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층권에 있을 때 문화는 느낌의 문화입니다. 이 느낌의 문화는 말이 있기 이전입니다. 말이 있기 이전에 생겨난 문화를 나는 느낌의 문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느낌 문화가 있었고, 사람들이 느낌들이 둔탁해지고 경직되면서 느낌으로 소통할 수 없게 된 후에, 두 번째, 말의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말을 만든 게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가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려고, 생명이 혼이 엄마 자궁에 잉태해서 거기서 10여 개월 세포 분열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 소년, 청년, 장년, 노년, 그리고 알타가 세상을 하직을 하고 하늘로, 혼으로 환원되는 이 한 삶의 원순환을 입체 촬영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만들어서 말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라고 만들어 놨는데, 또 사람들의 느낌은 경직되고 거칠어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가운데 생명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생명체를 표현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출연해서 이거를 인류사 처음으로 인위적으로, 지금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교육을 시켰던 게 원래 철학입니다. 이제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려고 생각했는데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가르치니까 잘 알아들을 성의를 내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번째 만든 게 이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이 종교는 이 철학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학교에 훈육주임을 신설합니다. 훈육주임이 훈육을 담당하는 훈육주임을 이 안에 넣는데,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훈육을 담당하는 훈육주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훈육 선생님을 이제 갖다 놓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신입니다. 그래서 훈육 주임 선생님을 여기에다 넣어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위해서 살면 사망 후에 살기 좋은 천당으로 가고 생명들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생명의 육체를 손상시키는 나쁜 삶을 살면 사망한 후에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느낌이 둔탁해지면서 이상한 배짱이 생기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누가 죽어본 놈이 있나? 누가 천당을 경험하고 살아서 이 땅에 왔거나 누가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어디 있나? 그거는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그 다음에 5번째 만들어 놓은 게 아마 법입니다. 사후에 상보를 주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현세에서 지금 살아있는 데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법으로 재판을 해서 응징을 가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을 주고 이제 그래서 그 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느낌으로 살았을 때 사람과 말의 문화로 살 때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철학, 종교로 살았을 때는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100% 알았느냐 5% 알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주로 가리키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는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헌에 있는 것을 보면 2000여 년 전에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 악법도 법이다 잘 지켜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느낌 문화로 살 때가 사람으로서의 품위가 최선의 상태, 최고였는데 말의 문화로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성주권에 살다가 성주권 그 밑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대기권으로 진입을 한 거죠. 말의 문화로 살다가 말의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서 이제 철학이 만들어지면서 대기권이 예를 들어서 10,000m, 상공 10,000m라고 그러면 철학이 만들어진 그 시점은 5,000m로 해발 5,000m로 하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는 해발 1,000m 정도로 하강을 했습니다. 인류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하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법으로 만들어지면서는 해발 100m 정도로 하강을 했습니다. 이미 소크라테스가 2000여 년 전에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2000여 년 전에도 이미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2000여 년 전에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현인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품위가 느낌 문화에서 하강되고 말의 문화에서 또 하강되어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게 법인데, 이 선마저 허물어지면 인간으로서의 품위는 없어진다. 인간의 품위가 없어지면 무엇이 생길까요? 그거는 힘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처럼 힘이 있는 자가 무력으로, 힘이 센 자가 아주 약한 자를 약탈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사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해발 100m의 인류가 탄 이 엄청난 이 비행기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언제 높은 산을 만나서 비행기가 충돌을 해서 이 비행기가 추락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류사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산업 이것이 아니고 느낌 문화, 말의 문화, 그래 철학 문화, 그래 종교 문화, 그래 법 문화, 이게 허물어지면 그 다음에 힘의 문화가 온다. 이렇게 인류 문화가 변화된 것을 나누어 보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건지 해답이 나옵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이루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품위를 이루면 완전히 동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과 동물 사이는 해발 사이가 100m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요 100m 사이가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추락해서 동물이 되는가, 아니면 망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건지, 아프리카 초원에 모두 이사를 해서 동물처럼 살아갈 건지를 이제 새로 생각을 해보고 새로운 사고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사를 획을 긋고 구분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보다는 느낌 문화, 말의 문화, 이렇게 철학 문화로 나누는 게 더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하나 쭉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대산에서 무지랭이처럼 산속에 사는 사람도 인류 문화의, 인류사의 변화를 이렇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대산 산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는 것보다 이 인류 가운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인류사의 변화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산업, 이렇게 문명의 변화로 획을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게 오늘도 의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더 아슬아슬한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성층권 위에 살다가 대기권 아래로 진입을 해서 계속 추락을 해서 지금 산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비행기가 여기를 운행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지만 아슬아슬한 거를 아는 사람도 속수무책이고 모르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살고 있지만 그냥 큰 틀로 얘기하면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사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누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는 이제 저보고 무지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